자,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지수가 말아 올리더라고요. 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낙폭에 따른 어떤 저점 타진, 전환점을 좀 타진하는 이런 그 모습이 좀 보였던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그 외국인 동향을 볼 때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를 좀 한 것이 최근 그 환율과 좀 다른 패턴의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그 환율이 1,400원대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 1,400원대를 돌파했던 부분인데 뭐 소폭 하락했지만은 아직은 1,400원대 아킬레스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번 주 그 미국에서 이런 그 연준 의장들이라든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변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고하저라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미국에서 강달러 원인을 제공했고 우리가 환율이 거기에 따라서 그 같이 동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우리가 볼 때 그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바로 고환율 부분에 1,400원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직시하면서 일단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된다는 부분의 매매 전략이라면 수익 매매 전략이 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특징 섹터를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앵커들 계좌 팔았다고 좀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빨리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특징 섹터 전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렇게 그 지수가 안정되면 먼저 오르는 게 자동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자동차 업종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그 탄력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뭐 지주사 건설인데 또 이제 그 정반합이라 그럴까요? 은행이나 바로 통신 관련주도 또 밀어버렸어요. 그 자산 안전 자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밀리는 부분이었고요.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엇갈린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좀 강보합을 좀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안심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중소형 섹터가 역시 강했습니다. 최근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빠르게 하락도 빠르고 또 상승도 좀 빠른 부분인데 일단 마카오발 호재 부분이 어제 그 전체적으로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의 그 주가의 탄력이 있었는데 그 파라다이스가 한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GK라든가 또 이제 상승이 있었고 면세점 또는 이제 렌터카, 여행, 항공 쪽에 그 매이가 어저께 좀 일어난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폐배터리 관련 부분에 성일하이텍 또는 세비캠은 한 13%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시장의 중심 쪽에 있다는 걸 보였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오르니까 폐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렇죠.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물려도 가지고 있는 게 답인가라는 저도 생각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좀 뭐 폐배터리를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또 어저께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 소보장 쪽에 소재 쪽에 좀 이렇게 그 반등이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도 보이더라고.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락 쪽이라 그럴까요? 오락? 그 게임 쪽에 데브시스터가 그 어저께 상당히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SM 엔터 관련주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과거의 전통주의 그 폐배터리나 이런 부분 여전히 그 현재 로봇도 조금 이렇게 그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적이니까 반등을 했고 또 어저께 이제 마스크 쪽 그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의 주가들이 그 양분화돼서 이렇게 그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LG노텍이 어저께 그 4%대 하락인데 장중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근데 뭐 중국발 5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예약률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제 애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곡물 쪽이 공통적으로 어제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시장에 오늘 봤을 때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관련주라든가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로봇 이런 관련주에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엔데믹 관련주 이제 소비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미국 경제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카지노 또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나 크루즈라든가 여행주 뭐 이런 쪽에서 어떤 그 병행해서 또 타이밍 모색이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좀 반등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보면 소비가 살아나는 종목들, 카지노를 비롯한 그런 주식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오늘은 온기가 어디로 이동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좀 기회를 주는 시장일지 네, 돈이 좀 보이는 그랬으면 뉴스에도 좋겠습니다. 기회가 보입니까? 네, 네. 일단 그래서 아까 그 소비 관련 부분에서 그 카지노 관련 종목을 오늘 그 뉴스로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카지노 하면 우리가 마카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마카오를 재개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엔데믹의 첫 출발이라 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데 실내 쪽을 갖다 이렇게 크게 오픈을 안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오픈한다는 부분이 어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마카오 행정장관이 그랬어요. 그 중국 특히 이제 마카오는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인들이 11월 달에 재개될 수 있다고 이제 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중국에서는 그동안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을 썼어요. 뭐 하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카오도 문을 닫아가지고 폐쇄된 것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오픈을 시켜준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반응된 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러한 마카오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그 멜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가스 샌즈 이것도 이제 탄력을 좀 좋았던 부분이고 리포트도 이제 마카오 시장 이런 마카오 시장이 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그 레벨업을 좀 시키는 이런 그 어떤 그 리포트를 좀 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카오 관련주가 미국 쪽에서도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어제도 우리나라도 좀 움직였습니다. 자 관련주를 좀 볼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아마 그 제주나 그 인천 뭐 이런 그 워커힐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또 강원랜드는 이제 국내 유일의 그 내국인 카지노를 갖다가 그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GK는 이제 그 외국인 카지노 쪽이죠. 그 아시아인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카지노 관련 부분에서 이제 그 토비스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게임 모니터 쪽입니다. 또한 현재 그 코텍도 산업용 컬러 모니터 부분 쪽이고요. 여기에 롯데관광개발도 크루즈 플러스 자회사가 LT 카지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관심주는 카지노 주식의 확산이네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만약 카지노를 열었을 때 그 인테리어라든가 어디가 먼저 준비할까 볼 때 좀 모니터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고객은 좀 늦게 온단 말이에요. 준비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부분인데 예. 일단 그 오늘 그래서 준비된 종목이 코텍인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카지노 그 전체적으로 그 솔루드 머신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인데 특히 이제 특수 목적용 그 디스플레이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하고 양분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공 관제라든가 이런 쪽에 그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카지노 슬롯 머신 분야에서는 20년 동안 수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위를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자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유치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420억의 그 투자를 유치를 지금 그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 쪽에 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고 이제 중국 쪽이 막으니까 베트남 쪽에 이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신설 공장을 좀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재무적 투자자 부분에서 이쪽에 이제 그 베트남 쪽도 있고요. 인천 송도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카지노 시장의 회복이 벌써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만든 게 베트남 쪽이나 이런 데서 40만 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이제 그 작년보다 좋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그 실적을 보면 벌써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데 반기 실적이 110% 매출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 성공이 됐고요. 지금 다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나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69억에 흑자 전환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종목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 파라다이스나 이런 GK1 쪽에 그 많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최근 고점에서 낙폭가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시세는 이제 정배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거래량 부분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매수가는 제가 좀 요새 좀 작게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고요. 매수가는 10,300원대, 목표가는 10,950원, 손절 라인은 9,6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텍 카지노 주식의 확장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 두 가지, 또 제가 선호하는 두 가지, 노마스크와 의류 두 개의 뉴스인데 이 중에서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종목부터 소개해 볼까요? 저는 그 노마스크 쪽을 또 노마스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좋습니다. 선호하시는 게 노마스크 쪽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기대 수익률을 저도 높게 가져갈 거라고 보이는 게 저도 계속 영업무역과 한세 씨가 얘기하는 영업무역이요? 게 예, 예. 미국 소비, 예. 환율 뭐 이런 수혜를 톡톡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영업무역도 요새 좀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이제 타이밍을 좀 보는데, 그래서 영업무역 아마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노마스크 쪽인데 새로운 쪽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일단 그 마스크 벗으니까 뭐냐면 색조 화장품이 활기를 띈다는 뉴스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26일부터 실내 마스크 전면 그 착용 그걸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화장품업 쪽에서 일단 색조 쪽에 먼저 포인트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뢰를 든다면 이제 롯데백화점의 매출 구조, 매출이 어떤가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색조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그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요번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보니까 색조 화장품 매출이 무려 35%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헬스뷰티, 헬스앤뷰티 관련 부분에 그 우리가 그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한 60% 이상 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이 한 1.5배 정도 늘었다는 이런 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배경 중에 노마스크도 있고 이제 가을에 좀 변신해보자.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맞이 분위기 변신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 뉴스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소비 이런 쪽의 변화가 서서히 심리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본다면은 일단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색조 화장품 쪽입니다. 또 이제 클리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제 좀 움직였습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고요. 잉글 우드랩이라던가 또는 본느가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죠. 바로 스테이지 Q라던가 또는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이 색조 화장품에 속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가운데에서는 뭐가 매력이 있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OEM보다 ODM 쪽을 좀 보는데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ODM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나 설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상표는 주더라도 OEM과는 다르게. 그래서 OEM도 같이 주지만은, 그래서 이 색조 화장품 분인데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시간상 간사님 만드는 입술 쪽에 바로 이제 립스틱 쪽이라 볼 수 있죠. 이런 그 입술 화장품 그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최근에 이제 메이크업의 카테고리는 좀 많이 확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색조 화장품 쪽이 어느 쪽에서 이제냐면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쪽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난 그 미국 지역의 그 매출을 봤을 때 그 지난 전반기보다 상반기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100억대인데 그 작년 이제 50억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고, 또 아시아 쪽도 한 30%대, 36%대 정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요새 중국도 그래도 좀 괜찮다는 쪽이 나오면서 글로벌 쪽에 특히 미국 쪽에서 현재 두각이 좀 나타나고, 일본 쪽에서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반기에 그런 매출 구조를 이렇게 좀 보니까 상반기도 이 기업이 보니까 최대 매출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북미 쪽에서 경기와 다르게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이 상반기가 벌써 작년 한 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7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차트 흐름 좀 볼게요. 일단 이 종목도 이제 그 한번 그동안에 미리 조금 좀 반등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하락 부분에서 차트 흐름상 낙폭이 있었고요. 어제 이제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 부분이 좀 늘어나고 또 눌림목을 줬다 이렇게 좀 봅니다. 매수가 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보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일단 22,500원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5,100원대, 손절 라인은 24,4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CNC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정보 전해주세요. 네, 오늘 8시에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었습니다. 같이 고민할 시간이고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 보고요. 패러다임보다 좀 앞서서 어떤 우리가 수익 구조를 갖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8시에 바로 MBM 골드 홈페이지라든가 바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